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황성순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통합과정을 진행 중인 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하기 전에 앞서 이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발표드릴 연구의 제목은 PHGDH preserves one carbon cycle to confirm metabolic plasticity in chemo-resistant gastric cancer during nutrient stress라는 제목으로 항암제 저항성 위암에서의 메타볼릭 스트레스를 PHGDH를 위기로 한 원카본 메타볼리즘이 어떻게 회피하고 따라서 어떻게 새로운 케모테라피를 세울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위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위암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높은 발병률을 가진 암으로 비교적 위내시경으로 조기 발견과 수술이 쉽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그것은 이제 전이가 되지 않는 위암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이가 되지 않은 localized stomach cancer는 5년 생존율이 75%에 이르지만 주변 림프노드에 전이가 일부분 진행이 된 리저널 스토머크 캔서 같은 경우에는 35%까지 생존율이 떨어지고 간이나 간이나 복막 같은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가 진행된 메타스테이틱 투모어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7%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낮은 생존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타스틱 게스트릭 캔서의 생존율은 다른 메타스테이틱이 전이가 된 다른 암종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습니다. 이미 전이가 진행된 유방암이 44%, 그리고 대장암이 20%의 5년 생존율을 보이는 것에 반해서 전이가 진행된 위암의 생존율은 10% 미만인 6.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이암의 특성상 수술로 완치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 케모테라피가 필수적인 옵션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전이된 위암에서 효과적인 타겟티드 케모테라피, 이뮤노테라피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이성 위암에 대한 항암제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위암의 서브타입을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히스톨로지컬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좀 더 잘 분화가 된 암인 인테스티널 그리고 좀 풀리 디프런티드한 미분화암이라고 할 수 있는 디퓨즈 타입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퓨즈 타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매우 어그레시브하고 전이가 잘 일어나는 암이라는 점입니다. 간단히 도식화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디퓨즈 타입의 위암은 인테스티널 타입 위암에 비해서 돌출되지 않은 플랫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주로 정막으로 침투를 하여 자라나기 때문에 위내시경에서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기 진단을 해서 수술로 제거하였더라도 이 디퓨즈 타입의 위암은 재발률이 높고 주변 장기, 복막이나 림프노드와 같은 주변 장기로 전이가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디퓨즈 타입 위암에서 보이는 낮은 생존율에도 불구하고 아직 디퓨즈 타입을 타겟으로 하는 케모테라피 스트래티지가 존재하지 않아서 인테스티널과 동일한 케모테라피 전략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디퓨즈 타입에는 큰 클리니컬 베네핏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디퓨즈 타입을 타겟으로 한 항암제 개발을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디퓨즈 타입 위암의 몰레큘러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이미 위암은 ACRG, TCGA 혹은 저희가 진행한 연쇄 코호트와 같은 여러 대규모 코호트에서 그 분자적 특징과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디퓨즈 타입의 위암과 가장 유사하다고 혹은 가장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고 알려진 서브타입들이 ACRG의 MSS 인트 타입, 그리고 TCGA의 GS 타입, 그리고 저희 연쇄 코호트의 스템라이크
타입입니다. ACRG의 MSS EMT 타입은 마이크로 새틀라이트 스테이블하고 EMT가 높은, 즉 이제 TCGA 제노미컬리 스테이블과 유사하게 유전자 뮤테이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제노미컬리 스테이블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EMT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좀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TCGA GS 타입은 ACR과 마찬가지로 제노미컬리 스테이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연쇄 코드의 스템라이크 타입에서는 이제 스템라이크라는 말 그대로 스템셀과 유사한 그런 스템셀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높고 케모 레지스턴스의 케모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케모테라피를 진행을 해도 잘 먹지 않는 매우 하이리스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조합을 해서 저희는 지금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스템라이크, EMT, 메센키멀한 특징이 높다 해서 디퓨즈 타입을 일단 샘 타입으로 명명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기존 항암제에서 저항성을 보이는 샘 타입을 타겟할 수 있는 항암제 개발을 위해서 대사 항암제가 이제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암세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소스로 알려져 있는 글루코즈와 글루타민 메타볼리즘과 관련한 유전자 발현으로 샘 타입 유전자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진행을 한 결과, 글라이콜리시스와 관련된 유전자들과 글루타미놀리시스 관련된 유전자들 의 발현 분포로 인테스티널과 샘 타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좀 더 자세한 유전자별로의 발현을 살펴보면은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이니비션하는 PDK4의 발현이 높은 반면에 샘 타입 GC에서는 PDK4 발현이 높은 반면에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 관련한 유전자들이 전반적인 발현이 낮아서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글루타미놀리시스 관련된 유전자 중에서도 이제 GLS라는 글루타민을 글루타메이트로 바꿔주는 가장 핵심적인 유전자의 발현이 높기 때문에 이 샘타입 GC가 글루타민에 좀 더 의존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페이션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캔서셀 엔클로피지아라는 캔서 셀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프로틴 레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샘 타입 셀라인에서 높은 GLS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셀 메타볼리즘에 이미 GLS에 대해서 센시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는 진 마커들이 이미 보고가 되었어서 저희도 이제 GLS 이니비션에 대한 프리딕션 마커를 사용을 해서 이 글루타민 메타볼리즘을 이니비션 하는 것이 샘 타입 GC의 효과적인지를 먼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을 때 연쇄 코호트 페이션트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캔서 셀라인, 게스트릭 캔서 셀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샘 타입 GC에서는 센서티브 마커들의 발현이 증가해 있고, 그리고 레지스턴스 마커들의 발현이 낮아 있는 것을 보아 저희는 이제 이 샘 타입 GC가 글루타민 디프라베이션 혹은 GLS 이니비션에 매우 센시티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희가 글루타민 스타베이션, 그리고 GLS 이니비터인 12839, 그리고 글루타민 스타베이션과 유사하게 글루타민 메타볼리즘 완전히 이니비션하는 글루타민 아날로그인 DON을 처리했을 때 샘 타입 셀라인인 HS7세르틴은 프롤퍼레이션이 오히려 감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글루타민 메타볼리즘 관련 유전자들이 발현이 높지 않았던 인테스티널 타입 셀 라인인 NCIM8에서만 이 프로퍼레이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샘 타입 캔서 셀 라인은 오히려 글루타민 놀레시스 이니비션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샘 타입 페이션트 드라이브드 오르가노이드인 GA077에서도 마찬가지로 GLS 이니비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가노이드 사이즈의 변화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RNA 시퀀싱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요소들이 이 글루타민 메타볼리즘 이니비션의 레지스턴스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결과 NCI-187에서는 전혀 증가하지 않는 것에 반해 7사르티 셀라인에서 샘타입 셀라인인 7사르티 셀라인에서만 센트로실 메타볼리즘, 글루타사이온 메타볼리즘, 카본 메타볼리즘, 시스테인 메사이오닌 메타볼리즘 같은 이제 원카본 관련된 유전자들 패스웨이들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DEG를 자세히 살펴봤을 때 글루타민 스타베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샘타입 셀라인에서만 PHGGH라는 원커먼 메타볼리즘의 중요한 유전자가 폴드 체인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커먼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원커먼 메타볼리즘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세린 바이오신서시스, 그리고 두 번째가 폴레이트 사이클, 그리고 세 번째가 메사이오닌 사이클, 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이클이 각각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이제 NADP를 NADPH로 환원시켜서 GSH, GSSG 레이쇼를 유지함으로써 ROS를 낮춰주는 레독스 밸런스와 관련된 역할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SAM이라는 메틸 메틸 도너를 의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에피제네틱 메인테넌스를 유지해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의 이 폴레이트 사이클이 제일 잘 알려진 역할은 DNA, RNA를 합성을 함으로써 프리퍼레이션 하는 셀에서 이 DNA, RNA 공급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제일 중요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암에서도 사용하는 아미노프로테린, 메소트렉세이드, 그리고 5FU와 같은 전통적인 1차 항암제들은 이 DNA, RNA 신서시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항암제들은 디퓨즈 타입 gastric 캔서에서 크게 효과적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PHGGH 그리고 SHMT2, MTHFR2로 이루어지는 레독스와 관련된 원커본 메타볼리즘의 역할이 gastric cancer, 샘타입 gastric cancer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진행한 실험은 이 PHGGH를 이니비션하는 ST503을 처리를 했을 때 NADP와 NADPH 그리고 GSH, GSSG 레벨을 측정을 함으로써 이게 실제로 ROS 이니비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글루타민을만 이니비션을 하거나 혹은 ST503만 트리트했을 때와 달리 이 두 개를 콤비네이션 했을 때 NADPH 레벨과 그리고 GSH, GSSG 레이티오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PHGDH를 넉다운하여 거기에 글루타민 디프라베이션을 한 컨디션에서 NCT503을 처리를 한 것과 비슷한 컨디션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NADPH 레벨과 GSH, GSHG 레이티오가 감소함에 따라 셀룰러 ROS와 그리고 특히 미토콘드리아 ROS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루타민 스타베이션과 그리고 PHGDH 이니비터인 NCT503을 콤비네이션으로 했을 때 샘타입 GC 셀라인인 HS7사르티가 프로퍼레이션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안티옥시던트인 NAC를 이 콤비네이션 트리트먼트와 같이 처리했을 때 릴레이티브 서바이벌 프로퍼레이션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PHGDH, SHMT2, MTHFD2로 이루어지는 원시 메타볼리즘의 ROS, 레독스 메인테넌스가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깨지게 되면서 ROS가 증가하여 셀 프로퍼레이션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셀라인에서만 확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샘 타입 GC 페이션트 드라이브드 오르가노이드인 GA077, GA352, GA356에서 동일하게 GLS와 그리고 PHGDH를
동시에 이니비션 했을 때 오가노이드 볼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비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샘타입 GC의 복막 전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HS7세력T를 인젝션한 마우스에다가 GLS 이니비션과 PHGDH 이니비션을 콤비네이션으로 진행을 한 결과 진행을 하고 아이비스로 그 투머 볼륨을 확인을 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GLS 콤비네이션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투머 볼륨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저희는 이 글루타민 메타볼리즘을 타겟팅했을 때 인테스티널에서는 GLS 발현이 적은 인테스티널에서는 거의 원커먼 메타볼리즘 관련 유전자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GLS 발현이 높은 샘타입 게스트릭 캔서에서는 원커먼 메타볼리즘 유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 ROS를 낮춤으로써 셀 그로스를 메인테인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GLS 이니비션과 동시에 원커먼 메타볼리즘을 이니비션하면 PHGDH를 시작으로 하는 원커먼 메타볼리즘을 이니비션하면 ROS가 증가하면서 셀 그로스가 이니비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테스티널과 샘 타입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저희 다음 퀘스천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인테스티널과 샘 타입 셀 라인에서의 차이를 확인을 했을 때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이 원커먼 메타볼리즘, 베이설 스테이트에서의 원커먼 메타볼리즘의 차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샘 타입 GC는 이제 다른 인테스티널 타입에 비해서 MTR과 SHMT, MTHFD와 같은 원커먼 메타볼리즘 관련 유전자들이 좀 다른 발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폴레이트 사이클의 가장 첫 번째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SHMT2와 그리고 샘 사이클의 가장 첫 번째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MTR의 발현을 확인을 했을 때 아까 앞서 연색 코호트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ACRG에서도 MTR의 유전자가 EMT 타입에서 증가해 있고 SHMT2의 유전자가 EMT 타입에서 감소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CGA, STAD에서도 마찬가지로 MTR과 SHMT2의 유전자 레벨이 네거티브 코렐레이션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셀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유전자 레벨뿐만 아니라 메타볼라이트 레벨을 확인을 했을 때도 폴레이트 사이클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AMP와 GMP와 같은 이제 메타볼라이트들은 샘 타입에서 크게 감소해 있었고 이 샘 사이클, 메사이오닉 사이클에서는 메사이오닉 사이클에서 나오는 메타볼라이트 부산물인 메사이오닌과 그리고 샘은 샘 타입에서 크게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은 베이설 스테이트에서는 샘 타입 GC가 이제 좀 더 낮은 폴레이트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인테스티널 타입 게스트릭 캔서는 반대로 폴레이트 사이클이 증가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글루타민 스타베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글루타민 메타볼리즘을 이니비션 하게 되면은 샘 타입에서 감소해 있던 폴레이트 사이클이 증가하면서 셀 그로스를 메인테인 하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찾은 인테스티널 타입과 샘 타입 게스트릭 캔서의 차이점이 이제 크로마틴 스트럭처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엠브리오닉 스템셀과 같이 스템셀들은 이미 디프런티에이트 된 분화된 세포들보다 좀 더 오픈 크로마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반응을 하고 다양한 유전자를 발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샘 타입 캔서 셀 라인과 인테스티널 캔서 셀 라인의 크로마틴 스트럭처를 비교했을 때도 이 스템셀처럼 스템셀 펑션을 좀 더 보이는 샘 타입 게스트릭 캔서 셀 라인이 더 많은 오픈 크로마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글루타민 스타베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는
이 글루타민 스타베이션에 의해 샘 타입에서의 크로마틴 변화가 조금 더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칠사력T보다 인테스티널 셀라인인 NCI-M87보다 스템라이크 셀라인인 샘 타입 셀라인인 칠사력T에서 좀 더 크로마틴 구조가 많이 열리고 혹은 많이 닫히는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유전자들의 변화가 유발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RNA-seq에서 확인한 DAG와 어택식에서 확인한 디퍼런셜 픽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엘리멘트와 같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원커먼 메타볼리즘 유전자들을 조절할 수 있는 팩터를 찾기 위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대한 아날리시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RNA-식과 어택식 둘 다에서 모티프 아날리시스를 진행을 한 결과 저희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이 ATF4와 CBP 팩터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였습니다. 이 두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글루타민 스타베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NCI-M87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HS7세력T에서는 그 모티프 액티비티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는 어타식에서도 마찬가지로 NCI-M87에서의 변화보다 HS7세력T에서의 이 두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대한 모티프 변화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대한 시퀀싱을 진행을 한 결과 글루타민 스타베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HS746T에서 PHDDH와 SHMT2 그리고 MTHFD2의 프로모터에 이 두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바인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ATF4와 CBP 베타가 PHDDH와 SHMT2, MTHFD2의 프로모터에 바인딩을 해서 글루타민 스타베이션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세 유전자의 진 레귤레이션을 유발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ATF4의 다른 리스폰스가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업스트림 시그널링을 확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ATF4는 아미노애시드 리미테이션이 발생을 했을 경우 GCN2에 의해서 EIF2알파라는 팩터가 포스포리레이션 되면서 이제 ATF4의 트랜슬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EIF2알파와 포스포리레이션 EIF2알파를 확인한 결과 샘 타입에서는 세 셀 라인에서 모두 포스포리레이션 된 EIF2알파의 포스포리레이션 된 EIF2알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인테스티널 타입에서는 감소를 하거나 오히려 증가를 해도 ATF4의 발현이 오히려 감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샘 타입에서는 이제 글루타민 스타베이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EIF2알파가 증가를 하고 ATF4알파가 증가를 해서 ATF4알파의 트랜스레이션이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ATF4 CBP 베타가 글루타민 스타베이션에 의해서 증가를 하면서 샘 타입 캔서 셀라인에서의 ROS에 의한 ROS 증가를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은 이제 ATF4와 CBP 베타를 넉다운했을 때 글루타민 스타베이션을 동시에 진행했을 때 셀 넘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컨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그래서 이 페이션트 샘플에서는 어떠한가라는 점이었고요. 실제 환자 세포에서 진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한 것은 샘 타입 페이션트 드라이브드 오가노이드였습니다. 앞서 계속 봤었던 이 GA077이라는 오가노이드를 사용을 해서 TMS 그리고 GLS 이니비터인 1283, 그리고 PHDDH 이니비터인 NCT503 이 두 개의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을 했고, 그렇게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을 한 결과 앞서 이제 셀라인 벌크식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PHDH와 SHMT2, ATF4와 CBP 베타 같은 유전자의 레벨들이 12839, GS 이니비터인 12839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 싱글셀 RNA는 RNA 레벨밖에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션 팩터 이펙트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레귤론 액티비티라는 아날리시스를 진행을 했을 때 12839를 트릿했을 때 ATF4와 C2베타의 모티프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는 레귤런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 클러스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앞서 샘 타입 GCA의 특징으로 확인을 한 높은 GLS의 발현과 높은 EMT 시그네처의 발현, 그리고 높은 윈트 베타 카테닌 시그널링, 스템셀의 제일 큰 특징인 윈트 베타 카테닌의 시그널링이 2번, 3번, 7번, 8번 클러스터에서 크게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저희는 이제 이 2, 3, 7번을 조금 더 샘 타입에 가까운 클러스터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스플라이싱 아이소폼 측정을 통해서 스템리스 포텐시를 측정한 결과와도 동일하게 2378 그룹이 조금 더 높은 스템리스 포텐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들이 저희가 처리한 GLS 이니비터, PHGDH 이니비터, 그리고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 파퓰레이션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12839에서는 오히려 이 파퓰레이션의 셀 넘버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NCT503과 콤비네이션에서는 훌륭하게 이 셀 넘버가 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율로 봐도 셀 넘버를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논셈 타입에 가까운 이제 셀 클러스터들은 NCT503에서 이미 이 셀 넘버가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샘 타입에서는 NCT503을 트레이스를 해도 셀 넘버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반면에 콤비네이션에서만 스페시픽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샘 타입 게스트 캔서의 특징인 이제 비멘틴과 트위스트1과 같은 EMT 관련 유전자를 발현하는 파퓰레이션도 콤비네이션 스페시픽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캔서 스템셀 마커라고 알려진 CD44를 발현하는 파퓰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이 콤비네이션에서 스페시픽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서 스템셀의 마커인 CD44와 CD44의 발현이 높은 샘 타입 클러스터가 이제 샘 타입 클러스터에서도 GLS가 높은 죄송합니다. 이제 이 CD44라는 스템셀 마커는 연쇄 코호트에서도 샘 타입에서 발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TCG에서 GLS와 저희가 일종의 콤비네이션 마커로 사용한 GLS와 그리고 CD44가 두 유전자가 동시에 높은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서바이벌을 확인했을 때 그 GLS와 CD44가 낮은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서바이벌 커브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GLS 발현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GLS와 PHDH 콤비네이션 테라피를 사용을 한다면은 서바이벌이 낮은 그룹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GLS가 높고 오픈 크로마틴을 가지고 케모 레지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스테인리스 하이 투머 그룹은 그 스테인리스가 좀 낮은 인테스탈 타입 투머에 비해서 오픈 크로마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좀 더 높은 플라스티시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글루타민 스타베이션이라는 메타볼릭 스트레스에 의해서 ATF4와 CB베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원커먼 메타볼리즘 관련 유전자인 PHDH, SHMT2, MTHFD2의 발현을 높여서 이 NADPH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GSH, GSH의 레이티오를 유지시켜서 ROS
증가를 억제시킴으로써 캔서셀이 서바이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GLS와 PHDDS를 동시에 이니비션을 할 경우 이 샘 타입 캔서들이 훌륭하게 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황성순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이 되었고, 연세대학교 정재열 교수님과 김재열 교수님, 그리고 윤복연 박사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김행경 교수님과 솔크 연구소의 론 에반스 랩에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